막상 만들면 찰흙 한 덩어리였던 게 그냥 찰흙 두 덩어리가 돼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학교 숙제 기왕 낼 거면 더 완벽하게 내고 싶잖아요.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 해결사 김쌤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성장을 위해서 늘 고민을 하실 텐데 아이들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 또 얼마나 도움을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그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요. 제일 쉬운 것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 아니면 스스로 하겠지 하고 놔두는 건데요. 사실은 그냥 놔둬서도 성장할 수 없고 부모님이 다 해줘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울 수 있나입니다. 아이가 현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다면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어른이나 또래 친구들이 도움을 줬을 때 할 수 있는 능력, 그 차이가 존재하겠죠. 이 중간의 차이의 영역을 인지심리학자인 비고츠키가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격차가 넓으면 넓을수록 잠재력이 크고 또 영재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A라는 아이가 있다고 칠게요. A라는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은 한 1학년 정도의 능력인데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은 한 3학년 정도의 능력을 보인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B라는 아이가 있는데 B라는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7세 정도의 능력인데 어른이 도와주면 한 4학년 정도의 능력을 보인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스스로 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A라는 친구가 좀 더 우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도움을 받았을 때 7세 수준인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4학년 정도의 능력치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B 어린이가 훨씬 더 잠재성과 영재성이 뛰어난 아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적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면 가능성이 아주 많은 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정교하게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모방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모방하기도 하고 엄마나 아빠를 따라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어떤 것들을 배우기 위해 모방합니다. 처음은 모방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아이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면 또 한번 보고 또 따라 해보고 이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내면화라고 하는데요. 내 것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한 번에 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려면 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해내는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맛본 아이는 내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계속 반복하게 될 테고 내면화의 과정들을 쉽게 해낼 수가 있는데 내 스스로 해보는 경험이 없다. 어떤 잘된 작품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해내는 걸 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내면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지원은 아이들이 이제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능력이 또래보다는 좀 뒤처지는데 부모님이 그 부분을 대신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이가 지금은 말을 또박또박 못하고 정리를 못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죠. 이런 말을 얘가 하는구나. 근데 잘 안 나오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해봐. 이게 말을 똑바로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하자는 거지. 라고 대부분 정리해 주시거든요. 이런 게 잘 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그런 정리하는 그 말을 보고 저렇게 정리해서 내가 말해야 되는구나 하고 모방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비단 언어뿐 아니라 뭐 만들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아이가 이제 아주 거창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엄마나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저는 변신형 로봇을 만들 건데 몸통은 자동차가 되고 발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다니다가 분리해서 반쪽은 배가 되고 반쪽은 자동차가 됩니다. 막상 만들면 찰흙 한 덩어리였던 게 그냥 찰흙 두 덩어리가 돼 있을 뿐이에요.
아, 너는 발전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죠. 이 아이는 아직 소근육도 발달하지 않고 또 아직 손이 야무지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못한 뿐이지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아이도 만들고 엄마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들을 또 너무 아이가 따라갈 수 없게 가우디 성당 같은 작품을 또 만드시면은 아이가 못 따라가잖아요. 아이 수준에서 조금 발전된 정도로 조금 모듈화된 조각 2덩어리였다면 엄마는 한 조각 한 6덩이가 좀 합쳐져서 조금 발전된 걸 보여준다면 아이가 그걸 따라하면서 조금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장하는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어른이 적절히 도와주는 것은 아이가 단기적으로는 성취감 또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부모님이나 어른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내는 아이로 점점점 내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끗 차이로 성장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2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호기심에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잘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거든요. 이럴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같이 하다 보면 잘못했을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어요.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니까. 또 성공해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같이 하자고 하거나 친구한테 같이 하자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교육이라고 한다면 다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 스스로 그냥 한다라는 명목하에 아이를 그냥 놔두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냥 놔두기도 쉽고 다 만들어주기도 쉬운데 아이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적절히 도와주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또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학교 숙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아이의 과제, 어떤 산출물 과제가 있을 때 내일까지 해내야 되니까 빨리 만들어서 그냥 이거 네가 했다고 해 보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네 숙제니까 너가 해야지 못하면은 안 해가는 거야. 학교 가서 혼나는 것도 배워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막막할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도와줄 수 있고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도와줄 수 있고 만들다가 아주 어려운 부분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귀찮은 과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아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완성된 작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의존하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그 작은 성취 경험과 성공 경험을 하다 보면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부모님께서 잘 조력을 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을 하면 어느 순간 아이가 엄마 도와주지 마 이건 내가 해볼 거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순간이 온다면 아, 내가 잘 조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계속 엄마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면 아이가 뭔가 아직 스스로 내면화되고 성공하는 경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성공 경험과 그런 성취 경험을 언제 할까요? 거창한 것을 통해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할 때 그것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줄 때 아이는 성공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만들었을 때만 칭찬해 주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 아이디어를 보탤 때 칭찬해 줘야 돼요. 어쩜 이런 생각을 했니? 엄마는 절대 생각을 못했는데 라고 할 때 아이는 아 내가 계속 아이디어를 보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할 때 엄마가 도와주면서 만드는데 그러면 한번 영수 너가 한번 풀칠해 볼래? 하고 풀칠만 시켰는데 이게 영수가 한 풀칠이 더 잘 붙네? 잘 안 붙지만 잘 붙네? 라고 말하면 아이가 어떤 기능적으로라도 자꾸 기여해 보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학교 숙제에 기왕 낼 거면 더 완벽하게 내고 싶잖아요. 근데 애가 풀칠한 거 좀 덕지덕지 하니까 어차피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완벽하게 하자 해서 풀칠도 다 엄마가 하고 좀 있어 봐봐 엄마 더 해줄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내가 해봤자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속 참여하면서 작품이 완성돼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역할이 꾸준히 계속 존재해야 하되 아이가 다 할 수 없다면 부모님이 그 중간중간 부분에 역할들을 해주시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 역할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조력이야말로 상당히 좋은 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그 기다려주는 시간 없이 부모님이나 어른의 시범만 계속 존재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시범이 없는 채로 스스로 내면화할 것만을 강요해서도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른의 역할이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좋은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내면화되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아이가 과제를 스스로 잘 해내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부모님께서 보시고 도움을 주시는 게 아이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마다 또 수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시범을 보고 배웠지만 완전히 내면화하는 그런 역량 차이가 아이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또 아이 탓을 하거나 더 잘 가르쳤어야지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가 다 못 배워서 온 거야 또 이렇게 선생님 탓을 하시기보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조력하실 수 있고요. 학원이 또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조력이 있었다 할 때 아이가 그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되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고요. 부모님의 조력이 있었는데 아이가 배운 게 없다. 산출물과 과제는 되게 좋은데 얘가 배운 게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좋은 조력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조력해서 학습에 있어서 또 배우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입에 떠먹여 주듯이 다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너 스스로 이 거친 세상을 견뎌내야 하니까 혼자 다 해야 한다고 해서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역시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 배우는 과정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조력할 때 자전거 타는 아이 뒤에 손을 대고 따라가는 부모님의 모습처럼 곁에서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돼 있고 또 아이의 필요에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조력한다면 자신감 있는 아이, 또 성공 경험이 있는 아이, 그래서 결국 스스로 해내는 강하고 또 멋진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 김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셨죠?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나누고 싶은 궁금한 교육 주제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좋은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